네, 신유진 변호사, 개그맨 황현희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신황희정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란경님이 문자 주셨어요. 헐. 황현희 씨 법학과 출신이었어요. 저는 연극영화과 출신인 줄 알았네요. 뭔가 해명이 필요합니다. 연극과 영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개그맨이 돼가지고.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 신기합니다. 예, 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셨어요? 뭐 고위직 공무원 시험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경찰 시험이라. 예. 경찰. 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많이 받으시군요. 검찰 사무직도 또 공교롭게 또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정말 예. 의외의 이력들이 다들 있네요. 야, 어떻게 보면 두 개를 다 했네요. 검경. 검경. 그러네요. 예. 네, 김재현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신황희정승 팀은 추미애 장관님의 검찰 인사권 행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이 취임사에서 네. 개혁이란 말을 17번이나 사용했어요. 17번. 네, 그리고 자발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어떤 쇄신이라든지 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는 인사권을 행사할 거다 적극적으로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하면 감찰권과 인사권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권도 검찰총장과 합의를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네. 뭐 의견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좀 상당히 강하게 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이 미드 같은 거 보면은 네. 그러니까 미국 어떤 드라마. 한쪽에서 막 네. 엄청난 공격을 막 한 다음에 시즌 1이 딱 끝나면서 끝나기 직전에 이제 뭔가 반격의 그런 조짐이 보이는 좀 네.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딱 작년 한 해가 딱 저물면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고 장관 인사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 서사의 구조상 강력한 반격이 있으지 않을까. 드라마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미드까지. 예. 네. 글쎄요. 어쨌든 인사권을 그 권한대로 사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권한이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협의하지 않는다. 의견을 들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센 발언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인사권 폭이 어느 정도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코너입니다. 드디어 이 시간이 왔군요. 예. 오늘이 왔어요. 또. 네. 네. 준비됐습니까? 네, 코너 속의 코너. 신유진의 로킥. 네. 오늘 이 정도면 이 삐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제작진의 문제라고 저는. 짧고 예. 민망해서. 삐지가 너무 거창해서. 너무 그래서 거창해. 이쪽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이 패널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음악이 그렇습니다. 너무 거창해, 예. 삐지가. 저 뒤에 웃길 수가 없어요. 저렇게 센 음악이 나와버리면 이 개그를 했던 사람의 경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분석이 아주 철저해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어렵고 험난한 이 신유진의 로킥을 불러주신 신 변호사님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정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참 뉴스였죠. 네, 정말. 어제 네. 예, 그 영장 전담 송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들 정 목사뿐만 아니라 이은재 목사 같이 이렇게 청구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피의자들 모두 이 사건 집회 진행 경과, 뭐 집회 방법, 태양, 범죄 혐의 관련해서 집회 현장에서의 뭐 구체적인 지시나 관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 청구는 경찰이 한 거잖아요. 네, 구속영장을 이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네.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4번이나 응하지 않으니까 네. 경찰이 뭐 체포를 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출석을 하고 소환에 응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그 수사 절차상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바로 청구를 한 거죠.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 이유는 10월 3일에 있었던 네. 그 집회 관련해서 거기에 한정해서만 한 거죠. 그때 네. 있었던 폭력 혹은 불법 집회에 대해서 한 거고 네. 그거 외에 뭐 기부금 문제,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등 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경찰이 이 구속영장 청구 전에도 그 예를 들면 뭐 내란 선동죄라든지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치자금법 위반, 뭐 기부금법 위반, 뭐 선거법 위반 문제도 수사 중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서 뭐 영장이 기각됐다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근데 특정하게.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폭력 집회 주도 관련해서 지금 그렇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사실 그 지난 2015년에 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이 됐을 때 네. 그때도 이제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라는 이유로 그랬었죠. 이제 구속이 됐었는데 네. 그때도 한상균 위원장이 뭐 어떤 그 시위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막
어디 가서 뭐 공격하라라던가 뭐 별동대를 조직해서 뭐 청와대로 들어가자 이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단지 그 집회에서 이 폭력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이 됐는데 네. 그렇다면 같은 법의 잣대로 이게 적용이 돼야 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법의 적용 잣대가 좀 다르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폭력 시위로 인해서 실제로 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되신 분도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광훈 목사랑 그분과 사실은 약간의 교류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뭐 공범 관계인지 근데 전혀 네. 뭐 다른 단체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이 폭력 집회 이런 책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불법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너무 늦게 또 청구가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민우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는데 정 목사가 기각됐다고 웃으면서 나오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네. 웃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준비를 마침 해봤습니다. 분노 주의하시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민공화국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인민공화국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번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애국운동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회도 계속 하실 계획이신 거죠?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다 해체되기 직전인데 이 일을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한기총 대표회장이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네. 네. 지금 이 발언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한마디로. 들으신 네. 그대로입니다. 예, 예. 너무 근데 요 말보다 더 센 말들이 너무 충격적인 말들 차마 방송에서 하기 어려운 말들도 많고 했는데 집회 현장에서는 정말 막말이 심하죠. 네,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틀어주는 방송도 있더라고요. 이런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법 집회 현장에 있어서 선동하는 것이 어느 정도 역할이 굉장히 기여도가 큰데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그냥 볼 수는 없는데 하는 점을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집회를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 왜 거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갈 텐데. 특히 이제 뭐 한국 맹학교의 예,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데 네. 특히 맹인분들은 이 청력에 의존해서 맞아요. 생활을 할 그렇죠. 수밖에 예. 없는 게다가 또 수업도 이 청력을 통해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밤낮 없이 계속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너무 이제 답답하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경찰에 좀 진정 같은 걸 냈는데 여기서 또 그 집회 관련된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위협하고 항의하는 네. 좀 그런 모습까지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집회를 계속 한다고 하니까요. 네. 네. 걱정이네요. 이게 예. 사실은 뭐 종교 집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용을 들어보면 정치 집회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특정 정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치인에 대해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검찰이 혹은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학령 위조 의혹도 제기됐습니까? 네네. 네. 201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선거 출마 때 네. 그 안양대학원 졸업 성적 증명서 여기 이걸 제출했는데 네. 여기서 곳곳에서 이상한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00년도 졸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2001년도, 뭐 2003년도 성적이 찍혀 있고요. 그리고 모두 날인이 없이 제출을 했다가 네. 선관위에서 항의를 받고 다시 날인을 한 다음에 제출을 하고 그 증명서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도가 된 상태예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집회를 하는 거는 괜찮으면 뭐 어떻습니까? 집회에 자유가 있는 나라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집회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정확한 단어가 표현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런데 네. 게다가 또 이렇게 학력 위조까지 나온다면 본인의 이런 뒤부터 한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이렇게 위조를 한 거라면 만약에 그 뭐 증명서와 모습이 달라져 있고 날인이 없고 이렇다면은 우리 그 조국 전 장관 얘기 때 그 표창장 위조를 떠올리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문서 위조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네.
예를 들면은 내용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날인이 위임 없이 찍혀 있는 경우에 네. 그러니까 내용이 이상한데 그 예를 들면은 거기 안양대학원 뭐 학장, 총장 명의로 찍었다 이렇게 위임 없이 찍혀 있는 것 자체가 네.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고요. 위조 사문서 행사죄도 될 수가 있죠. 근데 뭐 정광훈 목사 측에서는 이게 네. 정규과정 신학대학원 졸업이 아니라 그냥 뭐 종교에서 일하는 행위고 뭐 일반 학교랑 비슷하게 생각하지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데 이게 법적으로 통할 만한 일인가요? 이게 어떤 종교에서 일어나는 행위인지, 행위. 종교에서 일어나는 행위라는 게 뭔가요? 예, 이게 무슨 안양대 대학원 졸업 성적 증명서라고 나와 있지 네. 않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을 같은 잣대로 본다면 한 수십 군데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 그렇죠. 이거 참 새로운 단어네. 종교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과연 어떤 행위인지는 뭐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종교라는 단어가 어떻게 전가의 보도처럼 네. 모든 행위에 대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네요. 프리패스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이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종교에 관련해서 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좀 얘기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것도 네. 뭐 다른 정당에서 여기저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경일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집회 자체가 피해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9577번님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다시 영장 재청구하지 않을까요? 아마 경찰이 예. 경찰이 지금도 계속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재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혐의가 이것뿐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정광훈 목사가 지난 2018년도 10월에 그 공직선거법 네네.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전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받을 우려 가능성이 네, 높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상근 기자 차례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뉴스 어떤 걸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이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 이 앞으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한 차라도 이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이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진입하면 과태료를 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네. 밝혔는데요. 일부 사람들이 이 장애인 가족을 이용해서 이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받고 뭐 부적절한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실제로 장애인이 운전을 해야 혹은 장애인이 동석을 해야 이 주차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한 겁니다. 다만 이 보호자용 표지를 붙인 차가 이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를 하는 것은 괜찮고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차를 뺄 경우 그때는 그 장애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네. 원래 규정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장애인 주차 표지 부착 차량은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하는 게 맞아요. 원래 네네. 규정이 그런데 네. 다만 이 아파트, 그러니까 이런 좀 생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단속 기준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그렇죠. 됐고 이해를 단속도 해줬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네. 이거 규정을 좀 하나로 통일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은 네. 이때부터 이제 단속이 된다. 단속이 되는 거죠. 오늘부터 네. 뭐 그런 얘기죠. 예. 이게 뭐 경찰이 와서 뭐 거기 아파트 주차장을 뭐 계속 지키고 있지는 않겠지만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죠. 신고를 예, 예. 하는 경우도 네. 많잖아요. 요즘 앱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요. 예,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5분 뒤에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은 네. 예, 5분인가요, 10분인가요? 어쨌든 저도 좀 앱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신고가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참 애매하네요. 그런데 일일이 다 이게 확인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 지금 어렵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찍는 그런데 그 가족이 예를 들어 주차를 하고 네. 바로 직후에 그 장애인 가족이 뭐 탈 거라면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차를 뺄 때는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차를 주차할 당시에는 주차한 그 순간에는 네, 그 순간에는 장애인이 함께 동승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누가 장애인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된다면 또 상처가 될 수도 그것도 있거든요. 참 문제예요. 예, 네. 그런 점도 한번 우리가 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뭐 기준을 예. 하나로 볼 수 없는 게 이게 뭐 지체장애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럼요. 장애인 분들도 계시기 네. 때문에 눈에 드러나지 네, 않을 수도 눈에 있거든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 부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했다가 적발이 되면은 과태료가 지금 얼마인가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 주차 표지 부정 사용,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닌데 이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받아서 네. 아, 그런 쓰는 경우도 경우에는 있군요. 200만 원. 음. 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주차 구역을 막는다거나 이런 주차 방해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네. 예전에 그 MBC 주차장에서 어떤 뭐 연기자분께서 사진을 찍어서 한번 올리신 적이 있잖아요. 김은성 SNS에. 씨, 예.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도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차를 안 대야죠. 아, 예. 그렇죠. 혹시 네.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비워둔 곳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꼭 윤리의식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지금 교통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 안에서 운전하시면서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서울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제한 속도가 낮춰집니까? 아니 제가 그 네. 요즘 운전하고 다니면은 이제 네. 스케줄 돌아다닐 때 보면은 60km였던 데가 다 50km로 바뀌었어요. 네, 내려갔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왜 갑자기 속도가 바뀌었지?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이게 예.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70km였던 곳이 60km로 낮았어요. 맞아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좀 2018년 말부터 속도 하향 시범 지구가 운영돼서 왔는데 네. 실제로 이게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좀 더 낮춰서 그동안 이제 시속 40에서 60이었던 시내 도로 제한 속도가 이제 간선 도로의 경우에는 50km로 떨어지고 네네. 그다음에 뭐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전과 같이 계속 30km로 네. 좀 유지를 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남산 2호 터널 저희 처가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네. 가끔 지나가는데 40km로 바뀌었더라고요. 구간 단속 40이요? 구간 단속기가 구간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예. 좀 헷갈릴 것 같긴 해요. 좀 잘 인지하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 70에서 60으로 낮아졌을 때 네.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네. 마구 네. 밟으셨군요. 막 밟은 건 아니고 70 정도로 그냥 규정 속도대로 원래 통과를 했는데 네.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안 해가지고 아. 네. 그때 한번 찍힌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희 집 앞에는 60인데 예, 제발 60으로라도 갈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하도 막혀가지고 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비게이션을 다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830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제가 아는 분은 사실 장애인인 이모의 명의를 빌려서 차량 운전하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문자 주셨고 3820번님 신 변호사님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도 약식 기소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고 이게 벌금형이 네. 아니라 과태료라서 아, 약식 과태료라서. 기소되진 않습니다. 경범죄로 네. 처벌이 네. 되는 거고요. 경찰선에서 끝나는 걸로. 네. 네. 그렇군요. 9092번님 민식이법 통과된 거 후속 조치는 되고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함께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 속도를 줄이니까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교통 체증이 오히려 더 증가된다 이렇게 반론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혹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교통체증이 뭐 항상 있는 곳은 항상 있고 없는 곳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속도와 무관하게. 저는 근데 줄이는 게 오히려 더 네.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전반적으로. 좀 네. 그 뭐랄까요 강제적인 단속이지만 그 앞에서는 그래도 속도를 좀 줄일 수 네. 있는 상황이 돼서 어느 정도는 예방 효과는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김석선님 계도 기간은 없는 건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계도 기간 2년 있습니다. 2년 정도 네, 있습니까? 계속 도로에 쓰여진 숫자는 낮춰지는데 이 네.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이제 2021년부터. 아 그렇습니까? 네. 왜 감탄을 하고 계세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본심이 나왔어요. 본심이. 언제부터입니까? 2021년 언제부터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2021년 언제부터냐고요? 흥분을 자제해 이거 주시고요. 몰랐네요. 아니면은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냥 철렁 내려앉아요. 잠깐만. 나 지금 알겠습니다. 60으로 밟았는데 약간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2021년 4월부터. 4월이군요. 4월부터. 예. 네, 얼른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한현 알겠습니다. 씨가. 아유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좋은 정보입니까 이게? 예, 예. 그냥 지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지켜야죠.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